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토화와 홍염, 이 둘은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죠. 몇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홍염살. 오늘의 영상에서는 토화와 비슷하면서도 요염하다고 알려진 홍염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염사주는 뛰어난 외모나 매력이 아니면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으로 늘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요. 다시 말해 눈에 띄는 행동이나 화려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홍염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과거부터 여명의 홍염살이 있다면 사람들과 친하고 때로는 남모르는 사람과 사통할 수 있다고 봐왔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주색을 즐기며 풍류심이 있는데요. 홍염은 연예인이나 유흥가 등 화려한 직종의 사람들에게 많은 신살이며 부부 생활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홍염살은 붉을홍과 고울염을 쓰며 이성을 유혹하는 성적인 매력을 뜻하지요. 홍염이 성립하는 구조는 일간을 기준으로 갑과 을 일간의 지지가 오, 병 일간의 지지가 인이 있으면 홍염에 해당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법칙으로 개수까지 이어지는데요. 책이나 술사에 따라 홍염살 성립 구조를 달리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대세에 따르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정립합니다. 홍염은 도화하고도 비슷하지요. 그렇다면 홍염과 도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주에 홍염이 있으면 실제 이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관심을 갖는 매력이라면 홍염은 특정한 사람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자신을 어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도화가 계절의 왕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절로 어필이 되지만 홍염은 스스로 매력을 발산해야만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도화가 자체 발광이라면 홍염은 스스로 매력을 품어내지 않으면 몰라볼 수도 있는 다소 은밀하고 소극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내 남친이나 여친의 매력을 나만 알고 있는 경우라고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홍염 사주는 자신의 매력을 모르거나 자신을 꾸미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부르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홍염은 외모나 매력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성격이 밝고 명랑하며 다정다감해서 이성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조건이며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편이지요. 홍염을 가진 사람은 외모가 깔끔하고 귀염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도 이 사람이다 싶으면 자신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결국에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홍염 사주의 능력입니다. 홍염살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도화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홍염살은 성적인 면이 매우 강하고 자신의 의지로도 발산되기 때문에 많은 이성들이 러브콜이나 청혼이나 고백을 받기 쉽습니다. 도화가 연예인의 기운이라면 홍염은 연애의 기운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지요. 홍염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인기가 많고 자신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화보다 더욱더 강력한 기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염사주에 어울리는 직업은 연예인이나 강사, 스튜어디스, 광고인, 서비스직 등 일대일에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체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좋아서 사업을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홍염살을 가진 여자의 경우 정조관념이 약해서 해프다는 뜻으로 안 좋은 살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은 자신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데요. 특히 직업이 연예인이라면 대중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신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염사주의 경우 사주 내에 수기운이 많이 있으면 홍염의 힘 역시 강해진다고 보지요. 홍염이 연주나 월주에 있는 경우에는
홍염 기운이 빠르게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일주나 시주에 있는 경우에는 홍염의 기운이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치장하고 가꾸는 것이 과할 경우 도화살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사치와 허영, 그리고 탐욕에 빠져 스스로 몰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식상이 홍염이라면 자신을 잘 가꾸고 멋을 부릴 줄 알고, 인성이 홍염이라면 재능과 끼가 많으며, 관성이 홍염인 사주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홍염살이 있는 사주는 나쁜 의미보다는 좋은 의미가 더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구설수만 없다면 좋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과한 웃음이나 미소 등으로 오해를 받기 쉬우므로 이성관계에 있어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욕구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화류계로 빠지거나 이성 문제로 가정 파탄에 이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홍염과 도화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령은, 도화가 여러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무대 체질이라면 홍염은 본인 스스로의 요염한 자세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홍염은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의할 점만 잘 지킨다면 본인에게 매우 좋은 신살로 작용할 수 있지요. 모든 신살은 단순하면서 자극적인 작용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신살은 삶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감명의 세밀성과 입체성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신살은 참고만 하시고 원국풀이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명조는 해월에 태어난 병인일주 여명인데요. 갑진대운 기해년을 살펴보죠. 대운의 간목이 월간 기토와 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세운에서 기해년의 기토가 들어오게 되면 대운 세운 간의 갑기합 음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운의 간목 출처가 원국의 지지 연월 일시에 모두 투출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원국을 보게 되면 월간의 상관기토와 합을 짓는 글자는 연월지 해중간목, 일시지 인중간목입니다. 이 말은 복잡한 이성관계가 나타날 수 있죠. 이성이 많다라고 할 수 있고 이성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기해년에 갑기합이 일어나게 되면 간목의 기능저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간목이 연월 일시에 투출했으므로 배우자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생활이 원만하지 않겠지요. 친정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통변은 지지의 자리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결론은 배우자보다는 이성 친구와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또한 나의 진로나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확히 지금 이 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